안녕하세요. 건강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당선작 백아원의 디스토피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아원 당선자는 1998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예술대학교 문해창작과를 졸업한 분입니다. 시인은 사랑을 이해하려고 계속 썼다고 당선 소감에 밝혔는데요. 바로 당선작을 읽어보겠습니다. 디스토피아, 백아원. 플라스틱 인간을 사랑했다. 손등을 두드리면 가벼운 소리가 나는. 그는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말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자기가 피우는 카멜 담배의 낙타가 원래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다거나 레몬청을 쉬지 않게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을 말해줬다. 나는 그의 말들을 호리병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그것들로 유리공예를 하고 싶었다. 매일매일 그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항상 쇼윈도 불이 꺼지고 조명 상가들도 문을 닫았다. 집에 돌아가면 투명한 호리병을 한참 바라보다 잠이 들곤 했다. 그의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둔 호리병을. 그와 있다 보면 아주 잠깐이지만 세상이 진짜라고 믿어졌다. 그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망가진 두 사람이 서로에 의해 회복되는 우울한 로맨스 영화처럼.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요. 내가 엄마를 찾아볼게요. 어느 날은 그늘에 있기엔 너무 추웠다. 날씨는 좋았지만 바람이 찼다. 당신도 춥지 않아요? 물어보려던 것을 꾹 삼키고 말았다. 나는 그 공원에서 덜덜 떨며 그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오랜만에 행운목에 물을 주고 왔어요. 행운목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살지요. 나는 가만 듣다가 당신은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라고 아무런 사연도 없는 줄 알아요? 화가 치밀었다. 그동안 그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사연이 알고 싶었고 그 역시 나의 사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를 바랐다. 그늘에서 바깥으로 걸어나갔고 그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서 텅 빈 손을 흔들었다. 그를 정면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플라스틱 피부에 덧칠된 이목구비와 단 하나의 표정을 보았다. 가까운 미래에 사랑이 있을 거라고 줄곧 생각해 왔는데 지금껏 그와 나 둘 중 누구도 서로에게 안기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제조 일자가 쓰인 전구처럼 동시에 빛나고 동시에 꺼지길 바랐다. 저수지에 가서 호리병을 거꾸로 들고 바닥을 두드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깨뜨려 보려고 주먹을 쥐었을 때 어디선가 엄마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호리병을 그대로 버려둔 채 바깥으로 달려갔다. 도망친 곳에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가 폐기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다. 내가 가짜였더라도 당신은 적당히 건강하게 지내요. 이따금 사람들과 핑퐁을 치기도 하고 오래된 불안과 결핍은 나를 더 아쉽게 할 테니까요.
당신의 이마는 부드러웠어요. 나는 그가 닫아준 몇 줄의 감상과 조용한 꿈들을 기억하려고 했다. 2025년도 서울신문 시추문예 당선작 배가온의 디스토피아를 만나보았습니다. 심사는 나이덕 서울과기대 문예창작과 교수, 이병률, 황인찬 시인이 하셨네요. 심사위원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기후위기나 전쟁 등 기존 투고작들에서 자주 보이던 시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 작품이 줄어들었으며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을 다루는 내면의 이야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고 원래 응모작들의 경향을 분석했습니다. 심사위원은 당선작 선정 경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안정감 있는 전개와 시의성 있는 소재 선정 등 실력이 가장 돋보였기에 당선작을 합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플라스틱 인간과의 사랑이란 사랑이 불가능한 이 시대의 은유이자 사랑을 꿈꾸는 결연한 다짐이기도 할 터이다. 이 시가 그리는 디스토피아야말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리라. 절망하는 대신 조용히 이 세계를 기억하고 재현하려는 시적 주체의 태도에 믿음이 같다. 앞으로도 그 결연함으로 시와 더불어 나아가시길 바란다. 플라스틱 인간과의 사랑이란 사랑이 불가능한 이 시대의 은유이자 사랑을 꿈꾸는 결연한 다짐이라는 심사평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배가온의 디스토피아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 개념으로 극도로 나쁜 상태에 있는 가상의 사회나 장소를 말하죠. 디스토피아적 세계는 현실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과장하여 표현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대표적인 디스토피아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가온의 당선작 디스토피아는 플라스틱 인간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 현대사회의 비인간적이고 인공적인 관계를 표현합니다. 이 시에서 플라스틱은 가볍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며 인간의 감정과 진정성을 상실한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당선작 디스토피아는 현대사의 소외와 인간관계의 단절을 주제로 그려냅니다. 첫 연에 자기가 피우는 카멜 담배의 낙타가 원래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다거나 레몬청을 쉬지 않게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을 말해줬다라는 구절은 일상 소재의 비일상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자와 플라스틱 인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면서 그들의 대화가 표면적이고 깊이가 없음을 암시합니다. 나는 그의 말들을 호리병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그것들로 유리공예를 하고 싶었다. 라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호리병은 화자가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픈 소망을 담고 있다고 하겠죠. 셋째 연에 망가진 두 사람이 서로에 의해 회복되는 우울한 로맨스 영화처럼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요, 내가 엄마를 찾아볼게요. 라는 구절에서는 화자와 플라스틱 인간의 관계를 서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래적 상상력을 통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는 백아원의 당선작 디스토피아에서 우리가 시창작과 관련해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상징과 은유의 활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인간과 호리병 같은 상징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이 시에서 특히 상징과 은유가 첫 연에 집중적으로 구사되고 있는데요. 이 시의 첫 구절, 플라스틱 인간을 사랑했다. 손등을 두드리면 가벼운 소리가 나는 이라는 구절에서 플라스틱 인간은 감정이 없고 인공적인 존재를 말하죠. 이는 우리 인간관계의 표면적이고 비현실적인 면을 은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들을 호리병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그것들로 유리공예를 하고 싶었다라는 구절에서 호리병은 화자가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피우는 카멜 담배의 낙타가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었다거나 레몬청을 쉬지 않게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을 말해줬다라는 구절은 화자와 플라스틱 인간의 대화가 표면적이고 깊이가 없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상징과 은유는 시의 주제를 더욱 풍부하고 깊게 만들면서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죠. 둘째는 일상적인 소재의 비일상적인 접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며 독자에게 신선감을 부여하는데요. 첫 연에서 카멜 담배, 레몬청 등을 비일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의 대화가 표면적이고 깊이가 없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죠. 오랜만에 행운목에 물을 주고 왔어요. 행운목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살지요. 라는 구절도 일상적인 행위, 즉 물을 주는 것이 일상적인 행위죠. 이런 일상적인 행위를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비일상적인 표현으로 감정과 상황을 독특하게 담아냅니다. 셋째는 서사적 요소의 결합을 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미지나 감정 표현에 그치지 않고 서사적 요소를 결합하여 시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망가진 두 사람이 서로에 의해 회복되는 우울한 로맨스 영화처럼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요. 내가 엄마를 찾아볼게요. 라는 구절은 화자와 플라스틱 인간의 관계를 서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게 합니다. 나는 우리가 제조일자가 쓰인 전구처럼 동시에 빛나고 동시에 꺼지길 바랐다. 이 구절 또한 화자의 소망을 서사적으로 표현한 격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둘 간의 긴밀한 관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저수지에 가서 호리병을 거꾸로 들고 바닥을 두드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꿰뚫어 보려고 주먹을 쥐었을 때 어디선가 엄마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호리병을 그대로 버려둔 채 바깥으로 달려갔다. 라는 구절도 행동과 감정을 서사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묘사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미래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는 미래적 상상력으로 독자에게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게 하고 시의 주제에 더욱 몰입하게 합니다. 플라스틱 인간의 존재에 대한 표현으로 플라스틱 인간을 사랑했다, 손등을 두드리면 가벼운 소리가 나는 구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망가진 두 사람이 서로에 의해 회복되는 우울한 로맨스처럼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요, 내가 엄마를 찾아볼게요 라는 구절, 그리고 화자의 행동과 감정을 서사적으로 묘사한 저수지에 가서 호리병을 거꾸로 들고 바닥을 두드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깨뜨려 보려고 주먹을 쥐었을 때 어디선가 엄마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호리병을 그대로 버려둔 채 바깥으로 달려갔다 등의 구절도 모두 미래적 상상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이러한 미래적 상상력을 통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그려냅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시 창작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시의 주제를 더욱 감각적이고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당선작 백아원의 디스토피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미래적 상상력을 통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에서 플라스틱과의 사랑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의 소외와 단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인간의 감정과 진정성을 결여한 존재인 이러한 플라스틱과의 사랑은 진정한 소통과 연결이 어려운 우리 현대 사회에 고립된 인간관계를 은유합니다. 시 속에서 화자는 플라스틱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현실감을 느끼지만 결국 그 관계는 진정한 연결을 이루지 못하죠. 이러한 것은 현대사회에서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평에서도 말한 것처럼 플라스틱 인간과의 사랑은 사랑을 꿈꾸는 결연한 다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비록 사랑이 불가능한 시대일지라도 사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희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약하면 이 시는 현대사회의 디스토피아적인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탐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백아원 시인의 독특한 상상력과 서정적 표현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원래 신춘문예 작품 중에서 아주 수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는 난 플라스틱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이 점, 이 시가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란 점에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올해 신춘문예 당선작 중에서 최고의 문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건강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